그 인컴의 일부를 트러스트 어카운트에다 넣고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밀러스 트러스트 또는 퀄리파이드 인컴 트러스트라고 그럽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상담 편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80이 넘었고 소셜 시큐리티로 월 2,000불과 1,800불을 받고 있고 남편인 저는 펜션을 월 1,500불 받고 있고 은행 자산이 한 10만 불 정도 있고 자택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 가운데 만성 질환이 발생할 경우에 케어와 또 양로원을 가야 할 상황에 대해서 준비할 사항을 좀 알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연령이 80이 넘어가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인컴도 괜찮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다 원만하게 잘 되겠는가 하는 염려를 사전에 하시는 겁니다. 지혜롭게 준비를 하시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자세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남편은 2,000불 소셜시큐리티 타고 펜션 1,500불을 받고 있네요. 그리고 부인은 소셜시큐리티 1,800불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는 물론 당연히 가지고 계실 거고 은행에 자산이 10만 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택에 살고 계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만성질환이 생겨가지고 양로원을 가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케어를 해야 될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지금 걱정입니다. 우선 남편이 먼저 만성질환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은 남편은 3,500불의 인컴이 있습니다. 소셜시큐리티하고 펜션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10만 불 때문에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안 됩니다.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양로원에 가는 거가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방법을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인이 만성질환이 생겨서 양로원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부인은 1,800불밖에 인컴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 10만 불이 있는 거가 두 분이 합해서 있는 거가 이제 문제가 돼서 부인도 역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10만 불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 플로리다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법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남편이 인컴이 3,500불인데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인컴의 자격이 개인이 2,901불입니다. 금년에 2025년에요. 그러니까 1,500불 정도가 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인컴의 일부를 트러스트 어카운트에다 넣고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밀러스 트러스트 또는 퀄리파이드 인컴 트러스트라고 그럽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소셜시큐리티의 일부를 그 트러스트 어카운트에다 집어넣어 놓고 메디케이드가 양로원을 페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다 어느 스테이트마다 다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스테이트에 계신 분들도 그 프로그램을 밀러스 트러스트 또는 QIT, 퀄리파이드 인컴 트러스트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있는 10만 불은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의 법이 또 새롭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살다가 한 사람이 양로원을 갈 경우에는 자기 인컴 자산을 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스파우스가 자기 인컴만 가지니까 생활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분의 경우는 남편이 자기 인컴 3,500불 가지고 날성을 가게 되면 부인은 1,800불만 인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10만 불 문제는 별도의 다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미국 전역에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법이 어떤 거냐면 이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생활에 빈곤 상태가 안 되도록 예방해 주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Minimum Monthly Maintenance Need Allowance.
월별 최소한 필요한 생활비를 메디케이드에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남편이 만약에 양로원을 가버리게 되면은 부인은 자기 인컴 1,800불밖에 없기 때문에 플로리다의 미니멈 생활 기준이 3,435불입니다. 그러면 3,435불을 채우려면은 1,800불 자기 인컴 소살시키지 말고 1,635불이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되잖아요. 네. 이 액수를 남편이 받고 있는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니멈 생활비 한 달에 3,435불이 되도록 채워줍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두 분이 이제 10만 불을 은행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 양로원에 가신 분이 양로원으로 귀속시키도록 돼 있는데 가지고 가버리게 되면은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돈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전 스테이트가 모든 스테이트가 다 적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커뮤니티 스파우스 리소스 얼라우언스.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최소한도 유지해야 할 보호를 받아야 할 자산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 법입니다. 그가 전국적으로 스테이트마다 해서 대개 특별한 스테이트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미니멈 3만 1,000불에서부터 네. 15만 7,000불까지 15만 7,000불까지 사이에 있는 돈을 커뮤니티에 있는 스파우스가 차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론에 가는 그 스파우스는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10만 불이 있는 거니까 이거를 부인의 그 미니멈 커뮤니티 리소스 얼라우언스로 귀속을 시키면은 부인 차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남편은 리소스가 자산이 하나도 없이 양로원에 가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인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10만 불을 자기가 소유하면서 차지하게 되고 쓰게 되고 그리고 메디케이드로부터 남편이 받는 메디케이드로부터 미니멈 생활비를 3,435불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다가 네. 만약에 남편이 양론에 가신 분이 돌아가신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돌아가시게 되면은 메디케이드에서 지급해주는 모든 지금까지 메디케이드 액수를 리커버리를 합니다. 회수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택에 차압을 해서 회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법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 페더럴 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분이 또 난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메디케이드 리커버리 법 중에 해당이 안 되는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미망인이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면은 그 집을 상대로 한 차압 메디케이드 리커버리 행위를 못 합니다. 또는 그 집에 21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자녀가 살고 있어도 리커버리가 면제됩니다. 또는 21살 이상인 자녀 중에 디세빌리티, 영구장애인이 살고 있으면 이 또한 면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돌아가신 분의 메디컬 케어를 위해서 자녀들 중에 누가 와서 그 집에서 그 아버지를 케어해주고 살았다면 네. 2년 이상 케어해주고 살았다면 그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메디케이드 리커버리를 못합니다. 그 제한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메디케이드가 리커버리 해야 할 액수가 그 회수를 위해서 진행하는 변호사비보다도 못 미칠 경우에 네. 그러니까 변호사비도 안 나올 경우에 그리고 코스트가 오버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리커버리를 포기해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메디케이드가 이런 리커버리 액션을 돌아가시고 난 후에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스테이트 오브 리밋이 1년밖에 없습니다. 그 1년 기간 동안에 린을 걸고 착수를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지나면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는 부인이 건강해서 집에 살고 있는 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메디케이드 전에 리커버리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부인마저 집에서 돌아가신다면은 네. 그때는 이제 메디케이드가 리커버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5일 유산 상속 서류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가 회수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자산은 뭐 아들한테 준다든지 딸한테 준다든지 유서를 남겨놓으면은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있는 돈을 자녀들 줘버린다든지 네. 또 집을 또 뭐 딸 명의로 바꿔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옵니다. 돈을 주는 시기 또는 집 명예를 바꾸는 시점부터 5년 이내에는 5-year back 체크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자격도 없고 여러 가지 지장이 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해서 하는데 결국 자기들이 저축해가지고 살면서 사는 동안에 저축하고 모아놓은 재산 가지고 네. 본인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쓰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보람직합니다. 흔히들 말이 이 명예를 아들로 바꿔버려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이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 이런 내용을 지금 복잡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얘기했는데 자세하게 더 알려면은 플로리다에 이런 프로그램을 다 담당하고 있는 메디케이드 오피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네. 그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에 에리아 코드 850-300-4323 4323. 네. 거기가 이 프로그램들을 담당하는 오피스입니다. 네. 전화해서 상세한 인포메이션을 보내달라고 해도 되고 또 전화로 설명을 듣고도 더 플랜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 내용은 사실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많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혼자 남아있는 배우자한테 달마다 주는 생활비도 있고 또 자산이 있는 경우 또 자산을 배우자가 또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거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AWCA로 연락해 주십시오.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862-1665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